살인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흉기가 발견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범인이 남긴 지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심하게 뭉개져 버린 거예요. 아, 예전 같으면 정말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죠. 맞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증거는 그냥 수사관들의 서랍 속에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 특유의 소용돌이 무늬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지문 분석은 형태가 생명이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 완전히 망가진 지문의 얼룩 하나가 범인의 성별은 물론이고 나이나 심지어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까지 낱낱이 불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수사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은 우리가 범죄를 해결하는 방식,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흥미로운 법의학 연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는 라만분광법하고 화학 계량학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지문을 분석해 성별을 판별하는 법의학 논문입니다. 단순히 융선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의 화학적 성분에 집중한 놀라운 연구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지문을 슈퍼마켓 상품에 찍힌 그 물리적인 바코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의 한 장에 남겨진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화학적 일기장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학적 일기장 아주 탁월한 표현이네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매일 수백 번씩 문고리나 스마트폰 같은 걸 만지잖아요. 이 연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그 평범한 흔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레이저 광선을 쏴서 지문의 화학 성분을 읽어내는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수사관들이 왜 이토록 지문 분석의 골머리를 알아왔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1892년에 후안 부세트치라는 아르헨티나 경찰관이 처음 범죄 해결의 지문을 사용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문은 범인 식별의 절대적인 황금 표준이었죠. 꽤 오래됐네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AFIS, 그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도 여전히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AFIS는 피부의 산맥처럼 솟아오른 선들, 즉 융선이 어디서 갈라지고 끊어지는지 그 특징점들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 현장이 그렇게 실험실처럼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죠. 범인이 당황해서 흉기를 미끄러지듯 쥐었거나 시간이 지나서 지문이 바짝 말라버리면 AFIS는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진행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코드 비유처럼 바코드가 찢어지면 스캐너가 삑 소리를 못 내는 거랑 똑같아요.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지문의 질이 떨어질 때 수사관들은 지문 분석을 포기하고 바로 DNA 추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DNA 분석도 만능 치트키는 아니잖아요. 아우, 그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범죄 현장의 그 미세한 샘플은 오염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아, 먼지나 다른 사람 DNA랑 섞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요? 그게 뭔가요? 지문에서 DNA를 채취하려면 보통 화학약품을 뿌리거나 면봉으로 지문 자체를 막 닦아내야 하거든요. 즉, 증거를 영구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헐,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DNA 추출에 실패하면 그 지문은 그냥 영영 날아가 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진의 접근 방식이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찢어진 바코드의 선을 억지로 읽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바코드를 인쇄할 때 사용된 잉크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알아내자는 발상이니까요. 야, 그거 진짜 똑똑하네요. 근데 그 잉크라는 게 사실 피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잖아요. 저는 지문하면 그냥 개기름이나 수분 딱 그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지문이라는 이 화학적 수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 피부에는 크게 에크린샘하고 피지선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분비선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끝에 주로 있는 에크린샘 분비물은 한 98%가 수분이에요. 98%면 거의 다 물이네요. 그럼 나머지 2%가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분이 증발하고 남는 그 2% 안에 아미노산, 단백질, 젖산 같은 유기물하고 나트륨, 칼륨 같은 무기물이 꽉 차 있습니다. 와, 2% 안에 벌써 엄청 많네요. 그럼 피지선은요? 모낭이랑 연결된 피지선에서는 지방산, 글리세리드, 콜레스테롤, 스쿠알렌 같은 끈적한 지질 성분들이 막 배출됩니다. 잠깐, 콜레스테롤에 스쿠알렌까지요?
약간 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 광고에서나 듣던 성분들 아닌가요? 우리가 스마트폰 액정 만질 때마다 그게 다 묻어나고 있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네. 게다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만지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지금 방금 통 만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얼굴 피지선에서 나온 성분들이 손가락 끝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핸드크림, 방금 먹은 감자튀김 기름, 공기 중 먼지, 심지어 복용 중인 약물의 대사산물까지 전부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기름 자국이 아니라 완전 복잡한 화학적 수프 그 자체네요. 찌개에 온갖 재료 다 때려 넣은 것처럼요. 네, 바로 그 수백 가지 화합물이 뒤엉킨 화학적 미궁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문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 호르몬 때문에요? 맞습니다. 안드로겐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수치도 다르고 피부 두께나 기초 대사율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분비되는 아미노산 종류나 지방산 농도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남녀의 땀이 아예 다른 물질은 아니지만 그 수프를 끓이는 레시피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재료는 똑같은데 간장이랑 설탕 비율이 미묘하게 다른 요리 같은 거군요. 근데 이 미세한 성분을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아까 DNA 채취할 때 면봉으로 닦으면 증거가 훼손된다고 하셨는데. 네, 지문의 지방산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집어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바로 이 논문의 첫 번째 핵심 기술, 라만 분광법이 등장하는 거죠. 네, 지문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쭉 있었어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으로 아미노산을 추출하거나 침 같은 걸 라만 분광법으로 분석하곤 했죠. 아, 예전에도 쓰긴 썼군요. 하지만 범죄 현장에 묻어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잠재 지문에 직접 라만 분광법을 쏴서 성별을 판별해낸 건 이 연구가 최초입니다. 그 라만 분광법이라는 이름이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무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레이저로 지문을 태워버리진 않을 테고요. 당연히 안 태우죠. 쉽게 말해 빛의 입자, 즉 광자가 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빛이랑 분자요? 네, 빛을 물질에 쏘면 대부분의 광자는 당구공처럼 그냥 튕겨 나옵니다. 에너지를 잃지도 얻지도 않고요. 이걸 레일리 산란이라고 해요. 네네, 그냥 튕겨 나오는 거. 그런데 1000만 개의 광자 중 딱 하나꼴로 물질 내부의 분자 결합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뺏기거나 오히려 얻어서 튕겨 나오는 녀석들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변했으니까 빛의 파장, 즉 색깔도 미세하게 변하게 되죠. 이걸 라만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테니스 공을 벽에 던졌는데 돌아온 공의 속도나 회전이 약간 달라져 있는 걸 보고 이 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스펀지구나 하고 알아내는 원리네요. 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분자마다 고유의 진동, 즉 진동 안무가 있어서 빛이 튕겨나올 때 변하는 패턴을 보면 그게 콜레스테롤인지 젖산인지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난 기술이네요. 근데 법의학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장비가 휴대 가능할 정도로 작아진 것도 크지만 수사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비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증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지문 형태가 날아가서 누군지 모르는 상황일 때 옛날 같으면 DNA 뽑겠다고 긁어냈다가 다 망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스캐너 가져와서 빛만 살짝 쏘는 거네요. 그렇죠. 증거는 현장에 고스란히 두고 그 빛의 패턴만 읽고 용의자는 남성입니다. 라는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단숨에 용의 선상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론은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범죄 현장 같은 악조건에서도 통할까요? 그래서 연구진이 정말 치밀하게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25세에서 65세 사이 남녀 21명씩 총 42명한테서 84개의 지문 샘플을 확보했고요. 인종 차이도 고려했나요? 백인, 흑인 피부 특성이 다를 텐데요. 당연히 백인과 흑인 기증자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게다가 지문 성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네,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마르거나 산화되니까요. 특히 범죄 직후에 바로 경찰이 도착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맞아요. 그래서 0일차뿐만 아니라 최대 7일 동안 지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추적했습니다. 또 지방산 같은 지질 성분은 빛에 민감해서 창가처럼 빛이 드는 곳과
서랍 속 같은 어두운 곳으로 나눠서 테스트했죠. 제가 논문 보면서 진짜 집요하다고 느낀 게 지문 전체를 대충 쏜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반짝이는 기름진 보론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네, 거기가 에크린셈이랑 피지선 대사 선물들이 가장 농축된 화학적 금광이니까요. 0일차에만 무려 252개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데 여기서 제가 좀 강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논문에 있는 그 수백 개의 스펙트럼 그래프들 겹쳐놓은 걸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솔직히 남성 지문이나 여성 지문이나 그냥 다 똑같은 산맥 지형도 같았어요. 게다가 배경 노이즈 때문에 그래프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던데? 사람 눈으로 이거 보면서 이건 여성이네 하고 판단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하군요. 네, 노이즈에 묻힌 미세한 신호 차이는 그냥 해독 불가능한 암호예요. 수천 개의 변수를 직관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연구진이 꺼내든 두 번째 무기가 바로 화학 계량학입니다. 아하, 통계랑 수학,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등장하는 타이밍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석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 부분 최소 제곱 판별 분석이랑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지도학습 모델한테 데이터를 던져주고 패턴을 찾게 한 거죠. 저는 약간 초고성능 절대미각에 비유하고 싶어요. 사람은 두 곡의 스튜 안 보고 둘 다 쇠고기네 하고 마는데 AI는 소금이 3.4mg, 저건 3.5mg이니까 완전 다른 레시피군. 이렇게 구별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걸 수학적 공간으로 설명해 볼게요. 수천 개 변수를 가진 데이터를 점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차원 평면에선 파란 점, 빨간 점이 막 뒤섞여 있어서 선을 그어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눈의 한계죠. 아, 완전 겹쳐 보이니까요. 네.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점들을 3차원, 4차원, 심지어 수백 차원 공간으로 띄워 올립니다. 막 구부리고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두 그룹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을 쓱 끼워 넣어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이걸 초평면이라고 부르는데 AI가 이 경계선을 스스로 학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와, 2차원에서는 겹쳐 보이던 게 다차원 공간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걸 계산해내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학습시키고 나서 새로운 지문 스펙트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극적인 도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났죠? SVM AI 모델을 썼을 때 성별, 식별 정확도가 무려 약 80%에서 최고 93%까지 치솟았습니다. 잠깐만요. 93%요? 대박! 그러니까 지문이 완전 뭉개져서 AFIS 관리자가 이거 폐기합시다 했던 쓰레기 데이터라도 빗 쏘고 AI 돌리면 93% 확률로 성별을 맞춘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 형태가 망가졌다고 화학적 성분까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일주일이 지난 지문에서도 여전히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알고리즘이 변함없이 차이를 구별해낸 거죠. 물리적 한계를 화학으로 넘고 그 복잡성을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파해낸 거네요. 와,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범죄 현장 얘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좀 화제를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층 분석을 들으면서 스마트폰 화면 넘기시는 분도 있고 머그잔 쥐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금 머그잔에 남긴 건 단순한 소용돌이 무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분, 아미노산, 오늘 바른 로션, 심지어 호르몬 대사산물까지 뒤섞인 나만의 화학적 프로필을 세상 곳곳에 도장 찍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심오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대사산물이라는 게 성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특정 질병 유무에 따라서도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와, 그럼 만약에 이 기술이 한 10년, 20년 뒤에 엄청 소형화돼서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센서가 성별은 물론이고 오늘 아침에 고지방 식사하셨네요? 아니면 항우울제 드시고 계시네요? 유전적 병력 징후가 있네요? 이런 걸 단 1초 만에 100% 해독해낼지도 모릅니다. 헐, 문을 열려고 손잡이 잡았을 뿐인데 내 생물학적 일기장을 통째로 복사해주는 거네요. 이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바코드가 찢어지면 정보 보호가 될 줄 알았더니 숨 쉴 때마다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당장 이 커피잔 깨끗하게 닦고 싶어지네요. 하하, 맞습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정보 제공이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흔적을 읽어내는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만진 문손잡이나 스마트폰에 과연 어떤 은밀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그 찝찝하면서도 매혹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일 무심코 남기는 흔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